지금이 6시 15분이니까 오후 6시에 일명 민주당에서는 더블 어벤져스라고 해서 야당 지도부 몇몇이 개항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도울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근식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이재명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은 이유가 개항은 이제 승리를 떼어는 당상이라고 만약에 생각할 수 있으면 다른 지역 가서 선거 도와주려고 총괄 선대위원장 맡았는데 지금 되레 지도부가 지금 개항에 가서 총력전을 펼치는 형국이 됐어요.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본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그 당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자기 스스로 정당화했던 게 뭐냐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번에 지방선거를 과반수 이상의 승리를 가져와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은 다른 지역을 챙길 겨를도 없이 개항을 해 덫에 갇혀서 개항을 해 발목이 잡힌 거고요. 심지어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전투표일인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까지 개항을로 불려가는 지금 상황이 돼버려서 사실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번 개항을 출마는 이기든 지든 뭐 이긴다 하더라도 거의 박빙으로 이길 거고 만약에 진다고 한다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기든 지든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라는 분의 정치적 그 입지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전체적인 게 경기지사도 그렇고 이 개항을 그 결과도 그렇고 저는 크게 볼 때 이길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일단 구도면에서 지금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심이 국정에 안정을 실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보다는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 측면에서 야당이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자는 이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안정론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그 바람이 좀 훨씬 더 바람을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데는 몰라도 인천 개항을 만큼은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거의 허우적거릴 정도로 딱 붙어서 지지율이 같이 있는 것은 뭐냐면 추격하는 윤영선 후보를 통해서 개항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어디선가 날라온 이재명 후보를 응징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응징 투표가 사실 투표장에 가게 하는 가장 큰 동인이 되거든요.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이거 정치학에 쓰는 용어입니다. 응징 투표라는 게.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이 온 것만큼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 10%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데 지금 딱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러한 투표의 어떤 여론의 민심의 향방이라는 것이 응징 투표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개항을 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아야 된다는 그 민심이 투표장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뭐 그런데 또 일각에서 상처가 있건 없건 이기면 또 이기는 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장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일단은 모양새가 오히려 거꾸로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 도우러 간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또 격차가 날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개항을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접전이고 좀 어려운 선거가 된 것에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인물론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이제 민주당이 어떤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려서 정당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제 좀 비토를 하시는 그런 영향력이 크다고 좀 보입니다. 예.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일 거라는 것은 예상은 했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악재들이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호재들이 많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비가 되면서 좀 선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특히 개항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도지사 선거만큼이나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접전지이기 때문에요. 지도부로서는 이제 지지자들의 지지세를 총 결집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판단에서 좀 오늘 전략적으로 좀 총 출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얼마만큼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달렸기 때문에 더 절박한 모습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장면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후보님 분당에서 정치적으로 크셨고요. 일 잘했다라고 늘 자화자찬하셨는데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금배지 방패 삼아서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라고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일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철거민 도시에서 대한민국 최고 도시가 됐고 불체포 특권 얘기 자꾸 하시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했지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이 총 겨눠놓고 총피하려고 하네? 이렇게 적반하장하면 안 된다. 후보님에게 욕하는 걸 범죄행위에 체증하겠다고 얘기하셨고 이게 후보님 욕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으시고요. 후보님이 오셔서 개항이 시끄러졌습니다. 이게 성찰하고 반성할 의향 없으신지.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요, 윤영선 후보의 위장 전입 논란도 꼬집었습니다. 한번 이어서 만나볼까요? 자꾸 저보고 금방 이사 왔다고 자꾸 그러시던데 병원에다가 전입 신고했던데 병원에서 먹고 자고 가족들하고 생활하셨습니까? 자, 농지 서울에는 왜 지금도 서울에서 사십니까? 자, 의장 전입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답을 하세요. 아니, 그건 제가 30분 제 시간입니다. 예, 어제 토론회가 좀 격렬해서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영선 후보는 지역 연고가 없는 이재명 후보를 또 한 번 파고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계양구에 오셔서 계양구를 공부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두 가지를 질문을 할 텐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계양구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묻고 싶고 계양구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 제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세부적인 수치는 잘 모릅니다. 저희도 좀 더 알아보겠고요. 그러나 여기 인천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낙후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숫자는 객관식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못 외워서 다음에는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TV 토론회 주요 장면을 한 3개 정도 모아봤는데 결국 이 3개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은 다 비슷해요. 결국 계약을 얼마나 아냐, 연고는 있냐, 혹은 그 연고가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위장 전입을 하냐, 이 논란만 어제 많이 맞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전 국민이 보는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섰는데 지금은 이제 이 보궐선거 지역에 나가서 이제 이 토론을 하니까 참 격세지감, 글쎄 격세도 아니고요. 뭐 불과 뭐 한 달 조금 넘었나요? 이제 그런 상황이 느껴지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게 말 중에서 보면 서로 자기 모순적인 말들이 꽤 많아요. 그 뭐냐면 옛날에 인천을 참 살기 좋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런데요, 이 지역에서 송영길 후보가 몇 선 한지 아십니까? 5선 했습니다. 예. 인천시장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송영길 후보를 좀 어떤 면에서 비판하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국회의원 오래 할 동안 인천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인천시장, 지금 현 시장도 마찬가지로 박남춘 시장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을 했고 또 이 계양 지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동안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 지역구를 이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낙후됐냐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한테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윤영선 후보는 계속 지금 이 지역에 얼마나 아느냐를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윤영선 후보가 본인이 이제 목동에 이제 지역을 이제 주소를 옮겼는데 그 위장전입 이야기를 하는데 위장전입 뭔가에 어쨌거나 이분은 여기서 그래도 출마도 하고 뭐 병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자체가 자꾸 이제 꼬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참 내가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대선 후보 TV 토론을 했는데 예. 이 지역에 토론을 하니까 또 구청이 아직 이 지역에 대한 확실한 공부도 안 돼 있고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비교되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저 TV 토론까지 꽤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 윤영선, 이 계양 의리어. 지방선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화제가 됐던 당구 스타 차유람 선수가 오늘 돌연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일단 차유람 선수의 목소리 듣고 관련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입당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당원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당구 선수였습니다. 제가 처음 입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운동선수가 정치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악플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운동선수가 오히려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당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차유람 선수가 최근에 계양을까지 달려가서 유세도 같이 돕고 했던 화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었었는데, 근데 소정숙장님, 정치에 입문할 때 저는 그럼 당구제는 그만둔 줄 알았고 실제로 다 정리가 잘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근데 이게 대회를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당구계에서는 여러 뒷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뭐 입당 과정과 그 이후 부분에서 좀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부 정리나 기타 등등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입당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13일 날 입당을 하면서 어쨌든 당구 여신으로서 뭐 그동안 또 워낙 유명했던 인물이고 하니까
입당 자체도 좀 화제를 모으긴 했는데 소속 팀에서 그 입당 사실을 알고 한 게 바로 아마 그 전날 그런 부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제 팀으로 해서 출전을 하기로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입당을 하니까 그 상황에서 다른 선수로 바꾸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또 뭐 개인전으로 출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제 입당을 하면서 또 뭐 댓글들도 그렇고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칭찬도 있지만 또 비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 당구협회라든지 소속팀이라든지 동료 선수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아마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본인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선수로서의 활동과 정치 활동을 병행하기는 어렵구나. 결국 아마 그런 판단 속에서 이제 은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문화예술특보 맡아서 이제 여기저기 지방선거 현장에 가서 격려 알겠습니다. 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쪽 정치인의 길로 좀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차유람 선수 얘기까지 해봤고요. 개항을 혼전 양상입니다. 여야 모두 개항으로 가고 있는 이 지방선거 분위기까지 만나봤습니다.